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신을 위해서 세 번째 큰 주제인 정서지능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과 인적 역량 형성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주제에 대한 공부는 첫 번째 주제로서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파워 속성 및 정서 형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홉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가 PS의 정서 역량 진단과 근원적 정서지능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람직한 정서지능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 1위까지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파워 속성 및 정서 지능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정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즐겁거나 슬프거나 사랑이나 분노, 짜증,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흔히 정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서가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우선 펠드맨에 의할 것 같으면 정서는 생리적, 인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으로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넬슨에 의할 것 같으면 감정은 개인의 가치 지향적 방법에 의한 의사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카르슨 감정의 느낌 일종의 감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감정이나 정서 그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도 어쨌든 간에 정서는 우리가 감정을 중심으로 또 느낌을 중심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또한 랩톤이 일 것 같으면 정서는 개인에 의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주관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자즈의 일 같으면 이런 정서는 주관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목적적이며 사회적 현상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서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슈레르의 일 같으면 정서는 행동을 준비하고 미래 행동을 구체화시키고 사회적 상호 작용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에서 알아보면 행동의 준비를 무엇이냐 하게 되면 정서는 곧 닥쳐올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경우 공포는 신체가 재빨리 강력한 행동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보면 우리가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세게 불고 올 것 같으면 태풍이 불어올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이 태풍을 대비하고 행동이 일어나겠죠. 이와 같이 정서는 곧 이와 행동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서에 의한 미래 행동의 구체화입니다. 정서는 미래에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 도움이 되는 정보 학습을 촉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 우리가 불쾌한 경험에서 일어난 정서적 반응은 미래의 유사한 상황을 회피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즐거운 정서는 이러한 행동을 강화하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개인에게 미래 유사한 상황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정서는 사회적 상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는 이 사회적 상호 기능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또는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적당한 상황에서 작은 분노의 표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그 분노의 표현은 바로 사람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는 결국 생존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감정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형성된 방향성을 가진 힘이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서는 단순히 바로 감정이나 느낌으로 중심으로 형성된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이런 정서는 바로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라자로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라자로스 이 네 가지 요소를 바로 정서 네 요소로 설명하고 있고 그 네 요소는 바로 정서의 감정적 요소, 생리적 요소, 인지적 및 행동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서의 감정적 요소는 바로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정서는 감정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에 느끼는 즐거움이나 슬픔, 사랑, 분노, 짜증 등의 두려움 등의 이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부터 정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정서의 생리적 요소는 바로 감정이 일어날 때 바로 어떤 생리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해할 것 같으면 정서는 외부 자극이나 생리적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보면 우리가 숲에서 곰을 만날 경우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곰을 보았을 때 가지는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그 패턴입니다. 곰을 봤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호흡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의 생리적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 인지적 요소는 바로 정서는 인지활동, 즉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아내가 던진 그 촌평을 비난으로 해석한 사람은 우울해할 것이고 아내가 던진 말이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이면 화를 낼 것이고 또 아내가 던진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재미있어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느끼는 정서나 감정은 바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서 행동 요소는 뭐냐면 이와 같은 정서는 행동을 수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서는 상황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 반응이고 기능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정서의 기능적이라는 것은 바로 정서는 어떤 목적에 기함으로 유효한 것을 의미한다. 예로서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그로부터 도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서는 바로 감정과 생리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와 행동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서가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를 꼭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정서는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포함할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서 내에서 일반적으로 동시에 유발되므로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으며 이들 중에 한두 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정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인간의 행동은 동기에 의해서 유발되고 또 정서도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동기와 정서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서와 동기는 각각 생존 목적을 위해 감정이나 느낌 및 욕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방향성을 가진 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정서는 감정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힘이고 동기는 욕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힘입니다. 이러한 정서와 동기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정서는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정서는 바로 감정적 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서는 일반적으로 사람 몸 밖에 있는 것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동기는 흔히 내부적 원천에 의해서 이야기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슬픈 영, 우리에게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이 슬픈 영은 우리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배가 아플 때 우리가 밥을 먹고자 동기가 발생합니다. 이 배고픔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낮은 혈당치에 의해서 야기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특정한 욕구나 목적에 의해서 야기되지만 정서는 많은 자극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서는 예를 보면 슬픔과 기쁨을 한꺼번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나 단지 소수의 조건의 사람에게 배고픔을 이끌기도 합니다. 동기와 정 흔히 얽혀 있습니다. 동기와 정은 서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크라이디의 예를 같으면 정서는 동기와 된 행동을 동반할 수 있고
동기 요소로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것. 또한 동기화된 행동이 좌절될 경우에 정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기와 정서는 협력적이거나 또는 경쟁적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크라이드의 할 것 같으면 동기와 정서는 독립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로 간의 수렴 형격한 심리적 프로세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기와 정서는 목적 달성의 프로세스이지만도 이들의 역할은 다르고 또 이들이 형성되는 프로세스도 독립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정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서 형성은 크게 제임스 랑게 이론과 캐논과 바드 이론과 또 두 요인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제임스 랑게 이론은 정서는 특정 상황에 대해 신체가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이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럴 것 같으면 흥분을 유발하는 사실을 지각하면 곧바로 신체적 변화가 따르고 이것에 대한 느낌이 바로 정서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근육이나 내부 기호라 보는 감각이 정서의 완전한 경험의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논과 바드 이론을 같으면 정서는 육체가 아니라 뇌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요인 이론은 정서는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해석의 두 요인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합니다. 동일한 생리적 각성이라도 상황의 인지적 관점에 따라서 즐겁거나 화나거나 슬픈 것의 정서 상태로 명명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요소와 생리적 각성의 상호작용으로 정서가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정서는 사건이나 행위자나 대상에 대해 가치가 부과된 반응이고 정서의 특징은 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서를 설명하고 있으나 펠드맨이 같으면 정서의 어느 하나 이론만으로 우리가 경험한 정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한 세 가지 정서 이론이 같으면 정서는 사건이나 행위자나 대상에 대한 인지적 관점과 가치적 평가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서가 왜 이러냐 설명할 때는 바로 인지와 가치 평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는 바로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인지는 파워의 다속성에 의한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파워 다속성 인지 능력과 결합해서 경험과 지식과 감각 등의 정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런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파워 다속성이 인지하는 경험이나 지식, 감각 등의 정보가 자신의 증거의 틀에 부합되는가를 평가합니다. 가치 측정 프로세스가 평가한 그 가치가 자신의 증거의 틀에 부합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구현을 위한 욕구나 감정,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정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들을 기각하기 위한 욕구나 감정, 태도를 유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는 욕구, 태도, 감정 등과 같은 이러한 내적 요소는 파워의 다속성과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요소 중에서 감정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다른 내적 요소가 결합할 경우 이것은 정서가 되고 욕구를 중심으로 내적 요소가 결합할 경우 동기가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보면 그림 3-1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3-1을 보게 되면 파워의 다소 속성은 인지적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파워 다소 속성 인지한 그 정보에 대해서 가치적 판단을 합니다. 이런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가치적 판단과 파워의 다소 속성이 결합해서 바로 동기나 정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좀 전에 설명했지 동기나 정서는 바로 특정의 방향 제한적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기와 정서 이런 방향은 바로 이들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한 파워와 다소 속성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의 다소 속성은
인간의 생각,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 3-1을 보게 되면 파워의 5 속성은 인지와 함께 행동의 방향성, 즉 동기와 정서의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바로 파워 5 속성 결합해서 욕구, 감정, 가치, 태도 등을 내적 요소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상호작용해서 인간의 동기와 정서 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프로세스 기반 정서 접근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한 정서 이론의 제임스 랑게 이론과 캐논 바드 이론 및 두연 이론을 모두 포함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정서는 우리의 삶에서 목적지향 행동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존 방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서가 형성되는 그 프로세스는 바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우리의 인간의 생각, 행동을 지배하는 파워의 5 속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정서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파워 속성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